자,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 또는 지휘감독을 벗는 하급자로 보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의 의견 발표의 발언에 어떤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거가 되겠습니다. 첫째,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31조 아까 봤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령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2조 1항. 그 다음에 검찰청법 8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32조와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니까 검사도 지휘 감독하고 검찰 사무도 관장하니까 당연히 검찰총장도 검사의 한 사람입니다. 검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 징계권, 예산, 배정권 같은 것을 다 갖고 있죠. 이런 걸 대체로 검찰 사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명시하고 또 있습니다. 앞에 봤죠? 여기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적혀 있었죠. 8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명시하고 있는 그런 입법 취지는 뭐겠느냐 이 말이죠. 검찰 사무를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을 하도록 입법 취지는 바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만일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거나 부하가 아니라면 막강한 검찰권 행사를 견제 제어할 기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대통령이나 총리회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권 남용 또는 검찰 독재, 검찰 파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검찰개혁에 빌미를 줬던 검찰권 남용이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뒀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법무부 장관이 현재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3차례 발동한 것은 일단 지휘의 내용이 적법, 부적법을 떠나서 지휘할 수 있다는 형식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지휘권 행사는 일단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별 검사의 수사 기소에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검찰총장만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검사를 지휘할 수 없고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논거입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권자 및 검찰총장을 임명하는데 임명 제청권자가 바로 법무부 장관인 점입니다. 관련법 살펴볼까요? 검찰청법 34조에 보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자, 제청권자가 법무부 장관이니까 상급자가 제청을 하지 하급자가 제청할 수는 없겠죠. 34조 2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검찰청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청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에는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즉 검찰청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권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다. 제청권도 구성권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하급자, 부하가 아니냐 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하나 지휘 감독을 받는 하급자로 볼 수 없거나 보기 어려운 근거는 또 있습니다. 볼까요? 검사 인사를 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검찰청법 34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한다. 들을 수 있다 알고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한다 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신용만 했죠.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 스스로 검찰총장 의견을 내락하면서 검찰총장이 의견을 주세요 하니까 이 안이 검사 인사안이 이미 청와대에 가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청와대에 가 있단 말은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미리 안을 보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절차를 위반한 것이죠. 의견을 먼저 듣고 청와대에 보내야 되는 것이죠. 34조 1항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규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볼까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을 둔 입법 취지가 무엇일까? 자, 여러분, 법무장관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일반적 의미의 부하로 보고 포괄적 지휘든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든 모든 지휘가 가능하도록 만약 허용한다면, 법이 만들어졌다면 검사의 수사나 공소 제기가 정치인인 법무장관에서 정책 중립을 훼손당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지 검찰은 정책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야 됩니다. 즉 정책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검찰총장에 맡겨놓은 것이죠. 검사에 대해서는 지휘 못하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는 규정을 둔 이유는 바로 검사의 수사나 공소 제기의 정책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검찰총장이 해주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논거입니다. 검찰총장을 청장이 아닌 총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죄입니다. 그 논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청독부의 감독을 받던 시기에는 각급 법원에 법원 안에 검사고 있었고 거기에 검사총장, 검사장, 검사장, 검사의 직책이 있었고 당시에는 대법원 검사국 검사총장이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이게 검찰총장으로 바뀌었다. 이런 견해 하나. 두 번째는 검사 개개인이 사실을 밝혀내고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고 구형량을 정하는데 이때는 검사 개인의 양심, 진정성,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청은 이 독립된 검사들의 총집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총장이라고 부른다. 검사들의 총집합이 총장이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부른다는 견해죠. 이것도 어쨌든 간에 검찰총장을 청장이 아닌 총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현 정부 조직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18개 청이 있습니다. 부는 장관이 18명 있다는 뜻이죠. 이 전부 다 왼쪽은 전부 장관들입니다. 무슨 부죠? 여기에 외청으로 청을 외청이라고 부르는데 외청이 18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밑에는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획재정 밑에는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보건복지 밑에는 질병관리청장, 해양수산장관 밑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전부 청장이라고 부르면서 다 차관급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을 두는데 검찰청의 최고 관청인 대검찰청의 관사장 책임자는 검찰청장이 아니고 검찰총장으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이거는 바로 특별한 지휘라는 거죠. 검찰총장은 차관도 아니고 일반 내청장도 아니면서 장관급인 특별한 지휘를 검찰총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찰총장은 보수도 장관급 보수를 지급합니다. 보수 규정에 보면 검찰총장은 기본급만 월 843만 원 정도 받고 수당을 포함한 월 11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장관의 연봉은 고정급입니다. 그래서 약 월 1130만 원을 받아서 거의 장관급 보수를 지급합니다. 차관보다 훨씬 많습니다. 검찰총장의 보수가. 검찰총장의 보수는 대법관 헌법재판관과 기본급 843만 원이 일치합니다. 보수도 장관급 보수를 지급하고 검찰총장의 2년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중임을 금지하는 것도 검찰총장은 일반 다른 청장하고 달리 정책 외압으로부터 확실하게 어떤 정책 외압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임기제를 보장하면서 중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약간 검찰총장의 정년을 65세로 두고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청장들은 정년이 60세입니다. 검사의 정년도 63세고 검찰총장의 정년은 우리 대학 교수의 정년과 같은 65세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검찰총장의 지위가 보통의 외청장을 다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검찰 사무와 검사의 사무를 구분하고 있는 점과 검사의 사무는 검찰청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아까 봤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령 사무를 관장한다. 검사의 사무는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검찰청법에는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7조에 보면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그러니까 검찰과 검사의 사무를 구분해서 이 검사의 사무는 검찰청인데 검찰청은 소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검찰 사무와 검사의 사무를 좀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사무와 검사 사무는 좀 다른다는 거죠. 요 검사의 사무는 주로 수사, 공소, 제기에 관한 사무를 지휘하는 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입니다. 대륙법계국가에서는 검찰은 사법부 소속입니다. 유럽, 독일, 프랑스는 사법부 소속이요. 우리나라도 대륙법계국가인데 우리나라도 미군정 3년간 대법원 소속이었습니다. 검찰청 역사를 볼까요? 45년도 9월달에 대법원 산하에 검사총장이 있었습니다. 46년도 미군정 시대도 대법원에서 독립해서 대검찰청 설치했어요.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면서 법무부 소속으로 대검찰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산하에도 우리나라 일시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법무부 소속으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 업무, 검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사법기관의 업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볼 때는 부하나 하급자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부하 하급자로 봐서는 안 되는 측면이 공존합니다.